자, 이번 시간에는 일러스트레이터 심화 과정. 지난번에는 펜틀로 그리는 거에 중점을 둬서 작업을 해봤다면, 이번 시간에는 일러스트가 제공하는 테크닉들을 좀 활용을 해서 작업하는 거를 한번 해봅시다. 일단은 얘로, 자, 앤디 워홀. 자, 물론 앤디 워홀은 실크 스크린으로 작업을 하죠. 근데 왠지 현대에 살았으면 일러스트레이터로 충분히 작업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러스트레이터로 이런 느낌을 충분히 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걸로 한번 일러스트레이터의 기법적인 걸 한번 설명을 하고, 근데 요거는 너무 간단해서 요거에서 플러스해서 우리 자화상을 한번 일러스트레이터로 한번 해봅시다. 일단 기법적인 거 좀 설명을 하고, 자, 항상 새로 만들기로 작업을 하자 그랬죠. 그래서 A4 방향, 자, 기본적으로 지금 앤디 워홀 식의 작업을 하려면 트레이싱이라는 기법을 써야 되는데, 제일 간단한 것부터 설명을 좀 해줄게요. 트레이싱이 뭐냐면, 자, 만약에 이런 입이 있어요. 이런 입이 있으면 여기 보면 속성 창 쪽에 보면 여기 보면 이미지 추적, 영문으로 되어 있는 사람은 트레이싱이라고 되어 있는 요 옵션이 있어요. 그래서 얘를 클릭을 해주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트레이싱을 해줄 것이냐. 그러니까 이 트레이싱이라는 게 그 레스터 이미지, 비트맵 이미지를 벡터 이미지로 전환을 해주겠다, 자동으로. 근데 이 프리셋들 보면 어떻게 해줄까? 뭐 3가지 색깔로 구분을 해서 만들어줄까? 6색깔로 만들어줄까? 16색깔. 아니면 흑백 로고처럼 만들어줄까? 이런 프리셋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아주 심플하게 3가지 색깔로 일단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나오는지. 그러면 이렇게 지금 하얀 색깔, 이 녹색, 그 다음에 약간 카키색, 이런 식으로 3가지로 되어 있죠. 요거를, 요게 끝난 게 아니고 색깔을 좀 바꿔주려면 여기 옵션 창을 열면 여기 보면 색깔, 색상 이렇게 나와 있고 밑에 고급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색상을 늘려주면, 여기 5개 정도로 늘려주면 이렇게 5가지 색깔로 표현이 된다. 만약에 그냥 2색깔로 하겠다 그러면 그냥 하얀색하고 녹색만 이렇게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줘서, 그 다음에 패스는 요 패스, 이게 다 패스로 이루어진 것들이니까 패스를 높일 거냐 낮출 거냐, 그 다음에 모퉁이를 요런 모양들을 많이 표현할 것이냐 적게 표현할 것이냐, 그 다음에 노이즈를 줄여줄 것이냐 그대로 둘 것이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패스를 많이 줄여주면 모양이 좀 더 단순해지죠. 모퉁이도 마찬가지로 줄여주면 패스가 훨씬 양이 줄어들어요.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서 만든 다음에, 이게 끝난 게 아니라 확장을 해줘야지 완벽하게 벡터 이미지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확장 눌러주면 이제는 아까 레스터 이미지가 아닌 이렇게 패스로 이루어진 이미지로 전환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벡터 이미지가 된 다음에는 이제 항상 이렇게 그룹으로 묶여져 있어요. 그래서 그룹을 풀어주고, 그 다음에 하얀색을 밖에를 지워주고, 그 다음에 요거 하나씩 다시 그룹을 줘주고, 오른쪽 키 그룹, 그 다음에 이렇게 잡고 또 다시 그룹. 그러면 2개의 이미지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레스터 이미지를 벡터 이미지로 만들어서 보통 사용을 하는데, 요 기법을 이용을 해가지고 작업을 해보겠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조금 더 이미지를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몇 가지 테크닉을 조금 더 알아야 되는데,
일단은 여기 보면 블러쉬라는 게 있죠. 여기 이 블러쉬를 이용을 하면 이미지를 더 다이나믹하게 풍성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블러쉬를 만드는 방법을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일단은 블러쉬가 뭐냐면, 자, 여기 펜 툴로 라인을 항상 이미지 작업할 때는 펜 툴로 라인만 먼저 우선, 색깔은 뭐 상관없으니까 펜 툴로 이렇게 라인을 그려서 그 다음에 요 블러쉬를 선택을 딱 해주면 요 모양대로 블러쉬가 되는 거예요. 이런 블러쉬, 이런 블러쉬, 이런 패턴 블러쉬, 이런 식으로 블러쉬를 해주면 라인을 풍성하게 더 다이내믹하게 만들 수가 있어서 이런 거를 만드는 방법을 한번 배워봅시다. 자, 일단은 자, 웹하드에 여기 내리기 전용 수업 자료 이미지 폴더 안에 요 먹선이라는 게 있어요. 얘를 다운받아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래서 먹선을 이렇게 가져오면, 자, 요것도 지금 보면 알겠지만 비트맵 이미지죠. 레스터 이미지. 얘를 이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브러쉬를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얘를 가져와서, 근데 지금 하얀 바탕에 먹선이어 가지고 이런 거 작업할 때는 오히려 요 대지 외에서 작업을 하는 게 더 편해요. 이게 배경을 따줘야 돼서 요 하얀 바탕에 하얀색이면은 잘 그 작업이 제대로 되는지 안 보일 수가 있으니까 이쪽으로 가져와 주고 일단 트레이싱을 해줘야 되는데, 자, 여기 이미지 추적. 보통 이미지를 먼저 잡아야지 얘가 떠요. 속성창이. 그래서 이미지를 잡아주고, 자, 이미지 추적 눌러주면 뭘로 해줄 것이냐, 요런 느낌을 조금 그대로 살려줄 것이냐, 아니면 그냥 흑백 로고로 할 것이냐, 요거는 정하기 나름인데 일단은 세 가지 색깔 정도로만 해볼게요. 그러면 아주 블랙과 화이트와 지금 회색, 요거 세 가지 정도로 했죠. 나는 조금 더 색을 늘리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색을 늘려주면 돼요. 일단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게 끝이 아니라 그랬죠. 확장, expand 영문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은 확장을 눌러줘야지 완전히 벡터 이미지로 된 거예요. 그럼 이 상황에서 아까 항상 트레이싱을 해주면 얘가 그룹이 되니까 그룹 풀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하얀색을 잡아야 되는데 하얀색을 바깥을 잡으면 여기 안쪽에 있는 조그만 화이트들 있죠. 얘가 안 잡히니까 이럴 때는 여기 보면 매직봉 있죠. 매직봉으로 하얀색을 잡으면 이 하얀 부분과 동일한 부분이 다 동시에 잡혀요. 그래서 매직봉으로 잡으면 하얀 부분이 다 잡혀 있어요. 그래서 딜레이트를 해주면 이런 식으로 하얀 부분이 다 사라지죠. 자, 이 방법 말고도 하얀색을 먼저 잡아주고 선택, 동일한 칠색상. 지금 여기가 7이죠. 획이 아니라 지금 하얀 부분이, 그러니까 동일한 칠색상 이런 식으로 잡아줘도 돼요. 요걸 단순화해 주는 게 이 매직봉이에요.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됐고,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이게 그 검은 부분과 회색 부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먹선에서는 얘가 요 회색 부분이 요 블랙의 불투명도가 떨어져서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얘를 이 색깔을 전체로 잡아주고, 그 다음에 일단 색깔은 요 색깔로 유지를 하고 불투명도를 떨어뜨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려면 스포이드로 잡고 얘를 딱 집어주면 요 색깔로 다 바뀌어요. 지금 다 바뀌었죠? 이게 근데 요거 선택 잡은 거를 놓치면 안 되고 요걸 그대로 바꿔줘야 돼요. 요 상태에서 불투명도를 떨어뜨려줘요. 그렇게 되면 아까랑 비슷하지만 그냥 보이기엔 똑같지만 여기 부분은 불투명도 50% 뒤가 이미지가 보이겠죠. 이런 상태로 만들어주고,
얘를 브러쉬로 만들어주는데 어떻게 만들어주냐면 일단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얘를 다 그룹으로 만들어줘요. 오른쪽 키 눌러줘서 그룹, 얘도 그룹, 얘도 그룹, 얘도 그룹. 꼭 그룹을 안 만들어줘도 되긴 되는데 근데 나중에 보면 이런 부분이 빠질 수가 있어서 안전하게 그룹을 만들어 놓고 작업을 하는 게 편해요. 자, 이렇게 된 상황에서 그 다음에 브러쉬를 등록을 하는데 브러쉬 등록을 하는 방법은 그냥 이 브러쉬를 열고 얘를 드래그해서 그대로 여기다 갖다 대주면 이렇게 브러쉬가 만들어지는 창이 떠요. 근데 여기 옵션 중에서 우리는 주로 아트 브러쉬를 쓸 거예요. 산포나 패턴 브러쉬는 조금 처음에 하기에는 좀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일단은 우리는 다 아트 브러쉬로 일단 등록을 할게요.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면 이런 식의 창이 떠요. 자, 그래서 여기 옵션이 몇 가지가 있는데 비례적으로 크기 조절은 항상 이 굵기, 이 모양을 그대로 유지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선 길이에 맞게 늘리기는 선이 길어지면 얘가 길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은 선 길이에 맞게 늘리기로 선택을 해주고 방향은 여기서 시작점, 끝점 이런 식으로 잡아주고 그 다음에 색상을 바꿔줘야 돼서 농도와 음영, 색조 이동 요 세 가지가 있는데 요거는 직접 보여주면서 차이를 알려줄게요. 일단 농도를 먼저 선택을 했어요. 키 색상은 보통 제일 진하게 많이 점유하고 있는 색상이 키 색상이 돼요. 아니면 일로 잡아줘도 돼요.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면 얘가 이렇게 아트 브러쉬가 됐는데 자 그래서 비교를 해볼게요. 그래서 펜 툴로 얘를 이런 모양을 하나 그렸어요. 아이고 또 면으로 했네. 자 선을 예를 들면 뭐 녹색에 칠을 없애고 이런 식으로 해주고 브러쉬를 선택을 해주면 이런 식으로 여기에 맞는 이 모양이 되죠. 근데 옵션을 좀 바꿔보려면 얘를 더블 클릭을 하면 옵션, 아까 그 옵션이 다시 나와요. 그래서 이번에는 농도가 아니고 농도와 음영으로 해주면 선의 적용 이렇게 해주면 원래 키 색상은 유지가 되고 색깔이 나머지 색깔이 살짝 바뀌는 그런 식으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 색조 이동으로 해주면 이 색깔이 반영이 되긴 되는데 약간 좀 다른 색깔이 반영이 되죠. 자, 요 색깔보다는 약간 조금 다른 느낌으로 색깔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색깔을 다양하게 넣으려면 그냥 농도로 해주는 게 편해요. 자, 이런 식으로 브러쉬를 등록을 해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도 똑같이 등록을 해줄게요. 얘도 잡고 이쪽으로 갖다 대면 아트 브러쉬 확인 방향 이쪽으로 선 길이에 맞게 늘리기 그대로 그 다음에 농도 이러고 확인을 눌러주면 여기 등록이 됐죠. 얘도 마찬가지로 아트 브러쉬 확인 농도 확인 또 됐고 얘도 마찬가지로 아트 브러쉬 확인 농도 그 다음에 확인. 그러면은 4개가 이렇게 등록이 됐어요. 자 그러면 얘를 라인을 잡고 얘들을 써도 되고 얘를 써도 되고 얘를 써도 되고 그 다음에 색상은 지금 라인에다가 면처럼 보이긴 하지만 라인에다가 지금 색을 매긴 거니까 색을 바꿔주려면 여기서 색을 바꿔줘야겠죠. 자 이렇게 바꿔주려면 여기서 색상을 조절을 해주든가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되는 점은 여기에 블러쉬가 등록됐다고 해서 항상 내 컴퓨터에 블러쉬가 등록된 게 아니에요. 만약에 새로 만들면 없어져요. 그죠? 여기에는 있는데
여기에는 없죠. 요거는 이렇게 자기가 블러쉬를 만들면 얘를 저장을 해줘야 돼요. 어떻게 저장을 해주냐면 여기 보면 블러쉬 저장이라고 있죠. 여기 밑에 블러쉬 저장을 해주면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주면 나중에 새로 열었을 때 기타 라이브러리 여기에서 그 블러쉬를 가져오는 거예요. 바탕화면에 해놨었죠. 블러쉬 1 열기 해주면 이렇게 별도의 블러쉬로 창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봐서 알겠지만 여기에 라이브러리가 엄청 많아요. 뭐 예를 들면 붓글씨 얘를 이입을 해주면 그 모양대로 이렇게 되죠. 이런 식의 블러쉬들. 그 다음에 여기서 사용된 거는 다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블러쉬에 다시 등록이 돼요. 그 다음에 지우고 싶은 거는 그냥 지우면 되고. 이런 식으로 블러쉬를 만들어서 저장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얘는 없애주고 그 다음에 얘를 응용을 한번 해봅시다. 예를 들면 얘를 이용해서 난을 한번 쳐볼게요. 자, 이렇게 해줘서 얘를 먹여서 색깔은 그 다음에 투명도를 살짝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약간 두껍다고 느껴지면 살짝 이렇게 크기를 줄일 수도 있어요. 자, 보통 이렇게 기본 3선으로 난을 표현을 하죠. 조금 더 하고 싶으면 더 해주면 되고. 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난을 쳐봤고 그 다음에 꽃을 그려야겠죠. 이제 꽃은 또 다른 기법을 하나 설명을 하기 위해서 꽃을 그리려고 해요. 자, 난 꽃을 일단 펜툴로 그려볼게요. 일단은 라인으로 그리는 게 편하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라인으로 그리세요. 꽃받침, 그 다음에 자, 일단 라인으로 꽃을 이렇게 그려놓고 그 다음에 얘를 어떻게 표현을 해주냐면 일단 얘는 몽땅 일단은 라인이 아니라 면으로 일단 바꿔주시고 자, 그 다음에 불투명도를 살짝 낮춰줘요. 약간 여린 꽃을 만들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라인은 없애줘야겠죠. 획은 필요 없으니까 없애고. 자, 모양이 이렇게 됐으면 이 면 하나하나를 약간 농도 변화가 있는 면으로, 지금은 단색으로 되어 있는데 농도 변화가 있는 면으로 만들어 주려고 그러거든요. 그럴 때는 뭐를 쓰냐면 여기 툴 중에 여기 망도구, 영문으로 메쉬 도구라고 돼 있을 거야 아마. 얘를 잡고 이렇게
클립을 잘 해줘야 돼요. 제일 진하게 만들 부분 있잖아요. 제일 진하게 만들 부분을 한 번만 클릭을 딱 해주세요. 뭔가 변화가 좀 생겼죠? 요거는 색깔 바꿀 수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지금은 여기 안쪽이 밝아졌는데 요거를 조금 어둡게 바꿔줄게요. 이런 거 해줄 때는 다 하얀 화살표. 얘 안에도 패스가 생긴 거니까 얘를 잡고 그 부분을 조금 진한 부분으로 확인, 불투명도를 이렇게 높여주고 이 끝부분은 불투명도를 조금 더 낮춰주면 패스가 잡은 부분마다 더 여리게 해줄 수가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쪽은 진하게, 그 다음에 이쪽은 흐리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농담을 주듯이 이렇게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점이 하나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 점을 일단은 밖에서 만들어서 안으로 넣을게요. 점을 대략, 너무 동그란 원으로 하면 그러니까 대략 좀 찌그러진 원, 이런 거 하나 잡아주고, 그 다음에 불투명도 흐린 거, 그 다음에 안을 진하게 하면 되는데, 아까 지금 방금 했던 요 메쉬 툴을 이용을 해줘도 되지만 또 하나 방법이 또 있어요. 또 다른 툴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하나를 또 그려요. 이렇게 안쪽을 진한 걸로 이렇게 두고, 이번 100% 모양을 이렇게 잡아주고, 여기 보면 블렌드 도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블렌드 도구를 잡아주면 요 둘 사이가 블렌드가 되는 건데, 지금은 여기 단계가 너무 단순해졌으니까 블렌드 옵션을 눌러줘서 여기를, 보통은 매끄러운 색상 하면은 부드럽게 되는데 여기 지금 흑백이라서 약간 단계가 단순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지정된 단계로 해줘서 얘를 한 30단계로 해준다.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면 아까랑 비슷하게 이렇게 모양이 되죠. 그럼 그 상태에서 얘를, 점을 이렇게 찝어주면, 그 다음에 얘를 이용해서 점을 조금 더 찝어줘야겠어요. 그래서 얘를 돌려서 이렇게 해주고, 모양을 언제든지 여기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블러쉬 하고 메쉬, 그 다음에 블렌딩, 요거 몇 가지 지금 테크닉을 이용해서 난초를 한번 그려봤어요. 자, 지금 기법을 설명하려고 이런 걸 한번 보여준 거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는 해보세요. 기법 연습 차원에서 한번. 자, 그래서 우리가 앤디 워홀식 초상화는 또 어떻게 하느냐? 자, 일단은 인물 사진이 필요하겠죠? 일단은 인터넷에서 잘생긴 사람 얼굴 하나 가져올게요. 웹에서. 자, 이런 사람이 하나 있어요. 자,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마스킹을 해줘야 되는데, 참 요거 설명 하나만 해줄게요. 자, 지금 이미지를 가져오면 이런 식으로 X자로 이렇게 됐죠. 이렇게 가져왔다는 얘기는 지금 이 일러스트에 완벽하게 이 레스터 이미지가 포함이 됐다는 뜻이 아니고 링크만 됐다는 뜻이에요. 가져왔지만. 그래서 얘를 완벽하게 이 일러스트 파일 안에 포함을 시키려면 여기 보면 포함 있죠. 포함을 눌러주면 요 X자가 없어지죠. 그러면 이 일러스트를 저장하면 이 레스터 이미지를 그 일러스트 안에 포함을 해서 저장을 해줘요. 그래서 만약에 포함이 안 된 상황에서 저장을 하고 링크가 깨지면 다음에 불러올 때 이것도 모자이크 처리로 불러와줘요. 그러니까 지금은 근데 잠깐 쓰고 버릴 거니까 굳이 포함을 할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그 일러스트 안에 레스터 이미지가 꼭 들어와야 된다 그러면 꼭 포함을 시켜야지 나중에 자유롭게 이동을 할 수 있다는 거 꼭 한번 기억을 해두고, 일단은 지금은 얘는 이용만 할 거니까 이미지 추적, 여기에서는 한 6색깔 일단 해봅시다. 지금 이미지가 크면 이런 식으로 시간 좀 걸릴 거예요 라고 설명이 나와요. 자, 이런 식으로 벡터화가 됐는데 지금 보면 너무 자글자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얘를 좀 단순화 시켜 봅시다. 일단은 색깔은 한 4색깔 정도만 해주고, 그 다음에 패스도 좀 줄여줄게요. 모퉁이도 좀 줄여주고. 자, 이렇게 조금 단순화 시켰더니 좀 지글지글한 거는 조금 없어졌죠. 이 상태에서 확장을 눌러줘야지 완벽하게 벡터 이미지가 된다 그랬죠. 그 상황에서 그룹 풀어주고, 그 다음에 백은 좀 지워주고, 딜레이트 이런 자잘한 거는 선택을 해서 지워주고, 또 얘도 지워주고, 이런 부분은 머리카락으로 표현이 되게 좀 지워주고, 자, 근데 문제는 얘는 조금 여기 붙어 있죠. 이런 거 지워줄 때는 얘를 지워주면 한꺼번에 얘가 다 지워져 버리니까 이렇게 지워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처리를 조금 분리를 해놓고 해야 돼요. 이렇게 한꺼번에 붙어 있는 경우에는 패스로 지워줘야 되겠죠. 그래서 패스를 잡고 한꺼번에 이만큼 다 딜레이트, 필요 없는 부분 또 딜레이트고, 딜레이트, 어느 정도 지워졌으면 지금 여기 부분 요와 요거 사이는 연결이 안 된 상황이니까 얘랑 얘를 잡고 연결을 시켜준 다음에 여기 추가로 필요한 패스 부분은 몇 개 좀 잡아줘서 얘를 일단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컬러를 바꿔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요 넓은 면도 이런 식으로 바꿔주고, 여기도 색깔을 뭐 바꿔주고, 이런 식으로 컬러를 바꿔주고, 그 다음에 앤디 워홀은 또 하나의 특징이 약간 핀트를 이렇게 어긋나게 하잖아요. 이게 핀트를 어긋나게 함으로써 그 판화의 반복성을 갖다가 고유성으로 바꿔주죠. 이런 식으로 컬러를 바꿔주고, 그 다음에 라인 부분을 조금 첨가를 해서 좀 풍부하게 보이면 되겠죠. 지금 보면 여기 콧대 부분을 라인으로 처리하고 싶다 그러면 지금 이게 조금 넓은 면이긴 한데 얘를 컨트롤 C, 컨트롤 쉬프트 V를 눌러주면 지금 똑같은 면이 하나 더 생긴 거잖아요. 여기서는 면을 안 쓰고
라인으로 하겠다. 획도 이런 식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예를 들어서 요 콧대 부분만 라인으로 해주고 싶다 그러면 얘를 더블 클릭해서 안으로 들어간 다음에 나머지 패스는 지워줘요. 콧대 부분만 빼고. 이런 식으로 해준 다음에 여기 부분을 블러쉬로 처리한다. 좀 두껍게.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블러쉬를 써도 되겠죠. 이런 식으로 라인과 면 색깔을 바꾸면서 앤디 와홀식 초상화를 이 트레이싱 기법을 이용을 해서 만들 수도 있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만 더 기법적으로 배워볼 게 있는 게, 자, 예를 들면 지금 이 부분을 갖다가 그냥 칠색이 아니라 패턴을 쓸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색면뿐만 아니라 여기 패턴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지금 이 두 가지가 이렇게 있죠. 패턴. 당연히 이 패턴도 우리가 직접 만들 수가 있겠죠. 근데 물론 지금 여기 프리셋에 있는 것처럼 패턴을 만들려면 굉장히 수치나 이런 걸 정확하게 해야지 이런 패턴을, 화려한 패턴을 만들 수가 있고, 일반적으로 패턴을 만드는 방법은 간단하게 보여줄게요. 예를 들면 이런 애들이 색깔을 좀 다양하게, 예를 들면 이런 모양을 만들었다 그러면 얘를 그룹을 지고 그 다음에 여기 컬러 패턴에다가 그냥 갖다 대면 얘도 패턴이 돼요. 그래서 얘를 잡고 이 패턴을 지정을 해주면 요 모양대로 패턴이 되죠. 이런 식으로 패턴이 되는데, 이제 한 가지 문제점은 얘가 요 사방 연속 무늬가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사각형 기준으로 되기 때문에 아까 같이 이런 정교한 패턴을 만들려면 요거 간격 같은 거를 정확하게 계산해서 그려줘야 되는 문제점은 있겠죠. 어쨌든 만드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패턴을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앤디 와홀식 초상화를 일러스트 몇 가지 기법을 통해서 구현할 수도 있다. 이런 걸 한번 보여줬고요. 앤디 와홀식 초상화를 여러분들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번 우리가 할 프로젝트는 뭐냐? 지금 설명한 것들을 이용을 해서 초상화를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텍스트로 블러쉬를 만들어서 그걸로 초상화를 그린 거예요. 보면 텍스트 뭐 짧은 것도 있고 긴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텍스트들 있죠. 멀리서 보면 초상화, 자화상. 그래서 자기 자신을 설명하는 손글씨를 한번 써보고 그 손글씨를 이용을 해서 초상화를 한번 그려보는 프로젝트를 한번 해봅시다. 먼저 손글씨를 쓴 다음에 그거를 트레이싱을 이용을 해서 벡터 이미지를 만들고 그걸 또 블러쉬로 만들어서 페인팅을 하는 그런 식의 작업을 한번 우리가 오늘 설명했던 기법들을 다 동원을 해서 이런 작업을 한번 해봅시다. 이거 보면 초상화를 이런 자화상을 해보면 자기 성격이 그대로 나와요. 지금 보면 이 여러 학생들의 그런 느낌이 그대로 반영이 된 초상화가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약간 무슨 기계적인 느낌이 좀 들죠. 이 친구는
이런 식의 좀 완벽함을 추구하는 그런 작업을 좀 했었던 친구예요. 이런 식의 자화상 작업을 한번 해봅시다. 그럼 우선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것이 이런 손글씨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그런 글들을 한번 이런 식으로 글을 쓰는데, 글씨는 좀 두껍게 써주는 게 좋아요, 작업할 때. 그래서 매직이나 마카펜 같은 걸로 좀 굵게 글씨를 써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준비를 해두세요. 글씨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으니까 적어도 한 20-30개. 그리고 짧은 거, 이런 단어도 필요하고요, 이렇게 긴 문장도 필요해요, 작업을 하다 보면. 그래서 짧은 단어, 긴 문장 뭐 이런 것들을 다 골고루 해가지고 한 20-30개 정도 준비를 해두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얼굴 사진이 필요하겠죠. 얼굴 사진은 이런 식으로 명암이 좀 뚜렷한 이런 사진이 작업하기 좀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기 개성이 잘 드러나는 사진 하나 준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손글씨를 준비한 다음에 영상을 이어서 보면서 작업을 해봅시다. 자, 손글씨들이 준비가 됐으면 먼저 포토샵에서 작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일러스트로 넘어가야 되니까 포토샵을 먼저 열고 그 다음에 이미지들을 다 불러와 주세요. 자, 손글씨가 다 준비가 됐으면 자, 이제 작업하는 방법을 한번 배워봅시다. 일단은 요 손글씨를 찍은 이 이미지를 불러오고 그 다음에 캔버스 보기 편하게 회전을 좀 시켜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일러스트로 가서 얘를 트레이싱을 할 거기 때문에 콘트라스트를 엄청 세게 해주는 게 일단 좋겠죠. 그래서 조정으로 레벨, 조정해서 레벨로 들어가서 얘를 엄청 콘트라스트를 세게 해줘요. 블랙 앤 화이트만 딱 보여주면 되게. 자,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요 필요한 부분만, 요런 부분 찌꺼기 안 나오게 요 부분만 이렇게 선택을 해줘요. 그 다음에 컨트롤 C 해주고 일러스트로 가서 새로 만들기, 컨트롤 V를 해주면 이렇게 이미지가 들어오죠. 이미지 추적. 여기서는 지금 흑백만 명확하게 구분이 되면 되니까 이 프리셋 중에서 흑백 로고로 해주면 블랙 앤 화이트만 딱 정해져요. 됐죠? 그 다음에 확장 눌러주면 이렇게 완벽하게 벡터 이미지로 변환이 됐어요. 그 다음에 그룹 풀기, 그 다음에 요 매직봉으로 하얀색을 선택해주면 하얀색이 전체 다 선택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딜레이트. 너무 크니까 조금 줄여서 브러쉬 만들어줄 때는 요 대지 밖에서 해주는 게 더 명확하게 잘 보여요. 그리고 이렇게 좀 쪼개서 그룹화 일단 시켜주고 그룹을 시켜주고 얘를 브러쉬 등록을 해주면 되겠죠? 잡고 드래그, 우리는 무조건 아트 블러쉬 확인, 그 다음에 방향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 글씨가 그대로 보여주는 게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을 길게 했을 때 얘가 쭉 늘어지면 글씨를 잘 알아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비례적 크기 조절로 해주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농도 확인,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아트 블러쉬 비례적 크기 농도 확인, 얘도 마찬가지로 아트 블러쉬 비례적 크기 조절 농도 확인.
마찬가지로 아트 블러쉬, 비례적, 농도 확인.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확인을 한번 해봅시다. 제대로 됐는지. 펜 한번 또 면으로 했네. 색깔 지정해주고 세상 진지 이렇게. 지금 보면 이전과는 다르게 요 라인에 따라서 글씨는 써지지만 비례가 유지가 되죠. 늘어나지 않게. 아까 비례대로 써지라고 했기 때문에. 자, 색깔도 지정한 대로 잘 나오고 있어요. 자, 이렇게 블러쉬를 준비를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 필요 없는 건 좀 지워주고, 기본은 지우면 안 되고, 지워주고, 이거를 블러쉬를 다 저장을 한 다음에, 블러쉬를 다 등록을 한 다음에 블러쉬 저장, 그 다음에 위치에다가 블러쉬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두면 새 창을 열더라도 언제든지 기타 라이브러리에서 불러올 수 있게 이렇게 준비를 해두세요. 여러분들은 여기에 한 30개 정도의 블러쉬가 이제 만들어지겠죠. 그 다음에 초상화 바탕이 되는 이미지를 불러오고 얘를 불투명도를 좀 줄여줘요. 상이 어느 정도만 나타날 수 있게. 그 다음에 얘는 잠가두고 새 레이어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이제 써주면 되는데, 블러쉬 불러오기를 해야죠. 자, 이렇게 블러쉬가 불러와졌으면 라인을 그리면 되는데, 색깔대로 엔터 쳐주고, 칠은 필요 없죠. 그 다음에 글씨 써주고, 색깔은 자유롭게 하려면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채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채화에서 면으로 이미지 그리듯이 언제든지 수정 가능하니까 이런 모양으로 잡아 나가면 되겠죠. 그리고 요 블러쉬를 써주면, 여기 블러쉬 모양의 툴을, 페인트 블러쉬를 써주면 지금 현재 블러쉬가 잡고 있는 부분을 반복해서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색깔 다르게 해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 차이는 뭐냐면, 요 확인을 해보면 지금 보면 패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하나 둘 셋. 그래서 이렇게 하나로 패스 두 개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이 블러쉬를 이용을 하면 패스 수가 좀 많아지긴 하는데, 근데 작업하기에는 좀 편하니까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작업을 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나서 한참 작업을 하다가 아래 백을 지워서 내가 지금 올바르게 페인팅을 하고 있는지 좀 확인할 필요는 있어요.
그리고 작업을 또 계속 진행을 해 나가고, 그리고 또 작업을 하다가 또 확인해보고, 작업을 하다가 좀 확인해보고, 내 얼굴이 그대로 나오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봐야겠죠. 지금 보면 알겠지만 글씨가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작업하기가 좀 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 백이 없는 상태의 이미지가 완성된 이미지니까 얘를 좀 촘촘히 써주는 게,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는 백 이미지가 없는 요 글씨로만 된 것이 얼굴 모양을 정확하게 그려내야 하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보면 결과적으로 인물은 눈, 코, 입으로 이미지가 좀 좌우되기 때문에 눈, 코, 입 부분은 조금 세세하게 해주고, 예를 들면 요런 부분은 좀 세세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런 넓은 면들은 그냥 과감하게 크게 쭉 이런 식으로 크게 해주고, 그래서 눈, 코, 입 부분은 좀 디테일하게 묘사를 충분히 해주고, 이쪽 부분은 좀 시원시원하게 해줘야지 인상을 담는데 더 도움이 되거든요. 자, 아까 학생 작업을 보면 눈 부분은 좀 자잘한 글씨로, 눈, 코, 입 부분은 좀 자잘하게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좀 과감하게, 이런 식으로 해야지 시간을 좀 단축할 수도 있고 느낌도 사실 이런 게 더 좋아요. 또 보면 눈 부분은 좀 깨져서 그런데 눈 부분은 좀 자세하게, 눈, 코, 입 부분은 좀 자세하게 하고 나머지 부분은 좀 과감하게.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건 조금 좀 과하게 한 면이 있는데, 이렇게 좀 선택과 집중을 해가지고 이미지를 그려나가는 게 좋아요. 근데 이런 거는 뭐 설명을 해도 여러분들 하다 보면 본인 성격이 좀 나와요. 내 거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디테일하게 할 생각이 아니었거든. 근데 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요. 자기 성격대로 좀 나오게 되니까 여러분들 자기 느낌에 맞게 작업을 하면 돼요. 내 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요 백 라인은 내 작업에 대한 평론의 글들을 백으로 깔았거든요. 이런 부수적인 장치는 자기 하기 나름이니까 그런 거는 알아서 첨가하던 말던 여러분들이 작업을 해주면 되겠고, 어쨌든 방법적인 거는 지금 오늘 설명한 부분들이 다 사용이 됐어요. 그래서 블러쉬를 이용을 해서 자기 글씨를 블러쉬화 만들어서 초상화를 그리는 이런 작업을 여러분들이 해보면 되는데, 근데 한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 있는 게, 지금은 초반이니까 이게 잘 돌아가는데 나중에 이 가득 차게 이렇게 블러쉬를 쓰다 보면 문제가, 사실은 이게 지금 라인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지만 요거 하나하나는 다 벡터 이미지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사실 다시 윤곽선으로 바꿀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바꾸면 이 하나하나가 패스가 엄청 많은 거잖아요. 우리가 표현만 이렇게 라인으로 표현을 심플하게 했을 뿐이지, 사실은 이 수많은 패스가 여기 가득 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작업을 하면 컴퓨터가 좀 괴로워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일단 얘를 백 이미지는 빼주고 요거 그대로 일단 내보내기를 해요. 내보내기를 하는데 PNG 파일이 백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작업을 이어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PNG 파일로 내보내기를 해주는데, 근데 해상도는 엄청 좋게 해줘야 돼요. 배경색 투명 그대로 가야 되고, 그래서 확인을 해주면 여기 중간 과정 PNG 파일 있죠? 그러면 얘를 그대로 불러오면 레스터 이미지가 돼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얘를 그 자리에다 놓으면 되는데, 이왕이면 레이어를 구분을 해서 컨트롤 X, 컨트롤 Shift V
이렇게 해서 레이어를 구분을 해서 제자리에 놓고 제자리에 놓고 일단은 버전을 다르게 저장해 주는 게 좋으니까 세이브 에즈로 지금까지 했던 거 저장하고 세이브 에즈로 해서 새 버전을 하나 저장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기존에 했던 거를 지워주고 요 레스터 이미지 위에다가 이어서 작업을 해 나가는 거예요. 얘는 또 잠가주고 하는 게 편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또 블러쉬로 작업을 해 나가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 나가면 완전히 마무리하는 데까지는 큰 무리는 없을 거예요. 물론 컴퓨터가 잘 받쳐주면 계속 이 벡터 이미지로만 작업을 해도 블러쉬 작업을 해도 충분히 작업은 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컴퓨터가 중간에 좀 힘들어진다 그러면 지금 같은 방법으로 png 파일로 아웃풋을 먼저 한 다음에 png 파일을 다시 불러와서 이전 벡터 이미지는 지워주고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고 물론 계속 세이브 에즈를 해서 버전을 다르게 해줘야 돼요. 왜냐면 작업을 하다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서 이전 버전 거를 수정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계속 버전업 해가지고 뭐 예를 들면 뭐 포트레이트 1, 2, 3 이렇게 버전업을 시켜가지고 작업을 이어서 저장을 해주면은 수정하기에도 훨씬 더 편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는 요 백 이미지가 없고 자기 나름대로의 뭐 다른 장치까지 포함을 해서 아까 엔디어식 초상화도 약간 뭐 포함을 시켜줘도 상관은 없고 자기 나름대로 개성 있는 자화상을 하나씩 만들어서 최종적으로는 JPG 파일 대지 사용 요거 이용을 해야 되는 거 이렇게 해서 제출을 하면 되겠죠. 알겠죠?